스테인리스강 세계 1위인 중국 철강업체가 부산 진출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은 물론 국내 철강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 울산, 경남시도지사들이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국무총리실 판단에 맡기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거제에서는 기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칼륨과 무기질 등이 풍부한 기파는 성인병 예방과 피로 회복 등에 탁월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낙동강 창녕 하만 지점에서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경보는 전국 낙동강 유역에서 올해 첫 발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그래서 백색가전부터 자동차, 배관과 주방기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생산 기술력은 타일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를 무기로 세계 철강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한 업체가 부산 입주를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의 고사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연간 생산량만 20만 톤에 이르는 스테인리스강 국내 2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4개의 생산 라인 중 2개를 폐쇄했습니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 중국 등 저가 수입산의 공략이 가해지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철강 쿼터제의 수출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여건에 들려온 중국 청강 산업의 부산 진출 소식에 업체는 즉각 철회 요구에 들어갔습니다. 20만 톤을 생산하는데 직원이 한 85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3배인 60만 톤을 생산하는데 460명만으로 가동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가 정상 가동되면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30%나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철강업체 입주가 추진 중인 곳은 부산 미음 산업단지입니다. 국내 업체와 5대5 공동투자 방식으로 들어와 연간 60만 톤 규모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사되면 국내에 들어온 첫 외국 철강업체입니다. 현재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 수요량은 103만 톤. 그러나 연간 생산 규모는 189만 톤으로 저가 수입산도 37만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잉 상태입니다. 중국 업체의 60만 톤이 더해지면 수입산이 국내 수요에 육박합니다. 고품질 기술로 버티고 있지만 제품 개발과 인력 유출까지 이어진다면 국내 철강 산업 붕괴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가를 생산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업체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또 신기술을 개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제품을 적재적시에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창원과 포항 등 전국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부산시도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울산 경남에는 중소기업들, 하반 기업들 좀 가격 경쟁력을 좀 높여서 수출 활로를 좀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로는 결정된 게 없고 산업적인 부분이 혹시 또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외자 유치가 가져올 산업 생태계의 지각 변동, 막아내겠다는 경남 지자체와 경제계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 울산, 경남시도지사들이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국무총리실 판단에 맡기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김현미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은 20일 국토부 서울사무실에서 만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검토의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논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총리실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은 김해 신공항의 안전과 소음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24시간 안전한 관문 공항을 주장해왔지만 국토부는 기존 김해 신공항 계획 강행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해왔습니다. 혹시 비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말에 비파나무가 있는 집에는 환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여름 과일인데요. 요즘 거제에서는 맛과 향이 뛰어난 과일 비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황금빛 열매인 비파 수확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제시 사등면의 한 농가입니다.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린 황금빛 비파를 소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칼륨과 무기질 등이 풍부한 비파는 성인병 예방과 피로회복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그 10가지 품종이 이제 가지가지 한국 지역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드러운 비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제에서는 1980년대 처음 재배가 시작돼 현재 6농가 2헥타르에서 한 해 1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풍을 맞으며 무농약으로 재배되는 거제산 비파는 풍부한 가죽과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비파는 웰빙 과일로 인기를 끌면서 가격도 1kg에 2만 원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생소한 과일로 찾는 이가 없어 일반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거제시와 지역 농협의 노력으로 지금은 판로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우리 거제 황금 비파는 우리 농협에서 각종 영농자재 및 판매에 농민이 애로가 없게끔 하나로마트를 연계하여 전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잎은 차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해 버릴 것 없이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되는 황금 열매 비파. 여름철 농민의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진주성 호곡사를 지키던 수령 500년 넘은 느티나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자연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쓰러진 나무로 인해 진주성 서문 입구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호진 기자입니다. 진주성 호곡사로 들어가는 서문 출입구에 통제선이 둘러져 있습니다.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자 진주성 서문 출입구로 향하는 길이 커다란 나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매표소는 빽빽한 나뭇잎에 반쪽이 가려졌습니다. 진주성 서문을 막아버린 나무는 호곡사 앞을 지키던 수령 500에서 600년 된 느티나무. 18일 오후 12시쯤 느티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진주성 서문 출입구를 덮쳤습니다. 당시 매표소 안에는 직원이 있어 나무가 조금만 더 아래로 굴렀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주성 관리사무소는 당시 진주성 내에서 벌목 작업은 없었으며 나무가 자연적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무가 약간 굽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고목이다 보니 안이 좀 텅 비어 있는 죽어가는 상태였던 거죠. 진주시는 쓰러진 나무로 인해 서문 매표소 인근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서문 입장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쓰러진 느티나무는 임진왜란도 견뎌낸 고목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차량 한 대가 주차된 승합차와 마주오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합니다. 지난 12일 창원 마산하포구의 한 좁은 골목에서 34살 A씨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겁니다. A씨는 차량 8대를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 나주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A씨가 고향인 김해로 가기 위해 동료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A씨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차량을 훔쳤다며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지난 4월 조현병을 앓고 있던 10대가
자신이 살던 창원의 한 아파트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찌른 겁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7일 18살 장모군을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신감정길과에서 장군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군에 대해 치료 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창원의 한 기차역 대합실. 서성이던 한 남성이 누군가 의자에 놓아둔 지갑을 훔쳐 달아납니다. 67살 A씨의 절도 행각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창원 일대의 역 대합실과 찜질방 등을 돌며 모두 4차례에 걸쳐 3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19일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때려 사망케 한 20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력감을 해소하려고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가운데 15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19일부터 이틀간 201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약 157억 6,4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예결특위는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 4,500만 원, 미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지원 1억 4,4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습 교육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경남 독서학교는 57억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사업 규모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오는 25일 열릴 제364회 경남도의회 정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낙동강 창녕 하만 지점에서 조류경보가 올해 처음 발령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일 낙동강 창녕 하만보 상류 12km 지점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청은 6월 들어 수온이 상승하면서 남조류가 증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류경보는 올해 낙동강 유역에서 전국에서 처음 발령됐습니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2주 연속 밀리리터당 유해 남조류 1,003포수를 초과할 때 발령됩니다. 남해안에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 해역이 진해에서 통영과 고성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통영 연안 북신만과 고성의 안쪽 저층의 용존 산소 농도가 리터당 0.44에서 2.56mg에 불과해 어패류 호흡곤란 등 양심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범위나 강도가 약하지만 여름철 수온 상승이나 강우량이 증가하면 자란만과 한산만 등의 해역으로 확대돼 3-4개월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시가 이번 달부터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추경에서 보조금 27억 원을 확보해 이달 말부터 창원 지역 95개 사립유치원 원화 13,500여 명에게 월 최대 2만 원까지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창원 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매달 평균 4만 5천 원 정도의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제2차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밀양 상생형 일자리 업무 협약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회는 경기 침체와 이전 비용 부담으로 밀양 하남 일반산단 분양권 반납과 투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해 노사민정이 협약을 체결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밀양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창원과 부산 등 28개 기업이 참가하며 2024년까지 3,500억 원의 직접 투자와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등 1조 원가량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영을 찾은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통영시는 관광객 수가 지난 2017년 약 735만 명이었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지난해 628만여 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1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섬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아쿠아리움 유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재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21일까지 경남 곳곳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고 밀양과 양산 등 일부 지역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강한 일사로 평년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첫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올해 본격적인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다음 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동중국 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동서로 위치한 장마 전선이 다음 달 초쯤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장마 전선이 잠깐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와 남해안에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장마가 늦게 시작되는 이유는 한반도 부근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어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것을 저지하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첨단 기술산단 조성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창원 국가산단을 대한민국 대표 첨단기술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강소특구 선정으로 한국전기연구원의 지능전기기술과 창원기계산업을 융합해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둔 인제대학교의 교수평의회가 학교법인에서 제시한 총장 선출안을 거부했습니다. 교수평의회 측은 학교법인에서 제시한 선거인당 63명이 총장 후보 3인을 선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요구해왔던 직선제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인단의 규모, 선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인제대 총학생회에서도 총장 선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관위원 가운데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의 문제를 학교법인에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신리도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항을 한 선장이 창원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8톤 어선 A호 선장 52살 김모 씨는 20일 오전 창원 진해 괴정항 부두에서 술을 마시고 출항해 약 1시간 뒤 마산 신리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9%였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상남도가 도내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 2,500여 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1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남도는 날림 먼지와 불법 소각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에 대해 개선 명령과 사용 중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은 고발 조치하고 불법 소각 등 134건에 대해 약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21일 저녁 7시 반 2019 나라사랑 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오후 7시 반 창원 진해구 진해루 야외 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해군 군악대와 판소리 공연 등 60여 명의 출연진이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오는 금요일까지 28회 김해도예 협회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분청 도자기 장인 등 도예 작가 70여 명의 작품 한 전씩 모두 70점이 전시됩니다. 도예 협회전을 국회에서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1일 오후 4시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양방위산업전 수출 상담 계약 협약식을 가집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10시 북부동의 한 국가유공자를 방문해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갖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 용역 보고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3시 시청에서 주요 공약 및 업무 추진 사항 보고회를 갖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0시 블루시티홀과 시청 광장에서 진행되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피스로드 행사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10시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경남 지역 예선 행사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4시 제5회 사진작가협회 정기회원전 개장식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1시 보훈회관에서 열리는 보훈사 단체회원 위로 행사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3시 군청에서 진행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낮더위가 기승입니다. 볕이 강해지면서 목요일 낮 동안 함안과 창녕은 33도까지 오르며 무더웠는데요. 여기에다 미세먼지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금요일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비가 내립니다. 창녕과 밀양, 양산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토요일에는 서부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오전과 자외선 모두 유의하셔야겠고요. 식중독 지수도 높은 만큼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